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함양군 의원들이 연수를 갈 때마다 군수와 전현직 군의회 의장들이 찬조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관행처럼 찬조금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함양군의회 의원과 직원 등 15명은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의회 연수경비 결산 문자입니다. 찬조금을 준 사람과 액수가 기재됐는데 이 가운데는 현직 함양군수와 군의회 의장단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연수 찬조금은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제공됐습니다. 현직 군수는 지난 2014년부터 군의원들이 국내외 의정 연수를 갈 때마다 6차례 1,1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현직 군의회 의장은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제공했고 전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도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임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공무원들이 군수 지시에 따라 부서 운영비 등으로 찬조금을 마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간선 때부터 관례적으로 해오던 부분이라 민선으로 바뀌고 난 이후 군수에게 이제 관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그런 지시를 받고 이제 찬조를 한 것으로. 경찰은 찬조금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선거 기간이 아닌 데다 사무과 직원을 통해 경비를 공동 사용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이 여러 수법으로 시의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창원시가 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기사가 현금 개수기가 아닌 비상투입구에 돈을 넣도록 유도합니다. 비상투입구에 투입하면 전산 기록이 남지 않는데 그만큼 창원시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땡기는 회사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재정이 좀 어려운 회사. 창원시가 이 같은 보조금 가로채기를 뿌리 뽑겠다며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지원받은 모니터링 요원 44명은 현금화 개폐 작업에 투입해 창원 지역 버스업체의 현금 수익 규모를 직접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과 언론 어이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해서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원 지역 버스업체들의 수익금 가운데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 금액으로는 160억 원에 달합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1년간의 조사를 통해 과연 이 돈이 맞는지, 누수되는 돈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의 대책에 환영과 우려가 교차합니다. 창원시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 현금 개수 작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 논란을 충분히 낳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버스회사에 지원한 보조금은 450억 원. 재정 투명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나흘 전 창원시 두대동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 회로와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사고 시간 현장에 10분 동안 머물렀던 K5 승용차와 산타페 차량 등 석 대를 특정하고 해당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3시쯤 창원 두대동 시티7 뒤편 도로에서 25살 김모 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 8년 동안 허위 물품 계약 수법으로 20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임모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내연녀에게는 업무상 배임과 범인 은닉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역점 시정 운영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창원 산단 첨단화와 광역시 승격 대선 공약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성장이 정체된 창원시의 재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건데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현주 기자입니다. 공작기계 제조를 하다 지난 2000년 수소 관련 에너지 기술로 영역을 넓힌 한 업체입니다. 수소에너지 충전소와 선박 평행수 처리 장치 등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산업의 채산성 하락을 예상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 건데 성과를 얻은 겁니다. 기본 인프라가 지금 기계 중심이었다가 환경, 지금 그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되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창원시가 기계산업 중심인 창원 국가산단을 첨단 산업으로 재편합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20개 선도 사업에 총 3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국비 확보 등이 관건입니다. 또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역시 성격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 발전 정책 의제로 부각시켜 광역시 지지 기반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남 다른 지자체의 반대와 특혜 시비가 부담입니다. 창원광역시 설치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30명 가운데 경남 지역 의원은 김성찬, 박안수, 김재경 3명뿐입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창원시청 마산 이전 등 조건 해결과 함께 전국적인 지방행정 체제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행정도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올 한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희망 경남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고용절벽 시대의 청년들을 위한 해외 청년 인턴제가 올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대학을 졸업하는 김도환 씨. 이곳저곳에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연락이 오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이른바 스펙이 부족해 해외 연수를 생각했지만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요즘은 해외 인턴을 갔다 온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1년 정도 생각을 하자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요. 이 같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해외 청년 인턴제가 올해부터 경상남도에서 시행됩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의 각 대학 공모를 통해 해외 기업에 인턴 사원을 보낼 청년 5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태광실업이나 성월타월 등 해외에 있는 경남 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1년가량 근무하게 됩니다. 해외 인턴 과정을 잘 수행하게 되면 해외 근무의 그 경험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행 첫 해인 올해 해외 청년 인턴제의 반응이 좋으면 해마다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는 2만 2천여 명. 미래의 희망인 청년의 도전과 이를 위한 자치단체와 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햇살은 포근하지만 대기 정체가 지속돼 불편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먼지 농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4도, 그 밖에 내륙은 영하권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12도 선으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토요일 오후를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실내 습도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현재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가 심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 높게 올라가겠고 경남 지역은 대기질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창원 4도,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서 출발하는 가운데 한낮에는 거제와 김해 12도, 창원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거창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사천 13도, 산청과 거창 11도로 지금보다 2배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이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 오는 5일부터 4주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함안군이 하천 변경고시를 통해 산인면 입곡리에서 송정리까지 흐르는 거만천의 이름을 입곡천으로 변경했습니다. 밀양시가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16일부터 삼천 농가에 1,300톤의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5억 1,900만 원을 투입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과 손수레 보급 사업 등 생활문화 분야 11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경남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는 올해 경남에서는 60개 단지에 3만 8,551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창원시가 14,200여 가구로 가장 많고 양산시와 김해시가 각각 8,800여 가구, 8,100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 지역에 이달에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17,000여 가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거제도 펭귄 수영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거제시는 AI 유입 방지를 위해 오늘 14일 덕포 해수욕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거제도 국제 펭귄 수영 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펭귄 수영 축제에는 해마다 내 외국인 1,000여 명이 참가해왔습니다. 경남에서 의견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전체 732명 의견 모집에 12,800여 명의 응시자가 모여 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경쟁률은 2014년 7.2대 1, 2015년 16.7대 1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구단인 프로축구 경남FC가 어제부터 2017 시즌권과 티켓북을 온라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남FC는 2017 시즌권을 4개 부분으로 구분해 팬들 구매폭을 넓혔으며 당일 티켓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정규리그와 FA컵 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W석 성인 시즌권은 11만 원, ENS석 성인 시즌권은 8만 원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